지자체가 배달기사나 대리운전 기사들의 휴식 공간인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취재 결과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어떨지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산시가 국내 최초로 지속가능 항공유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서산시는 내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자체에서 배달기사나 대리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잠시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지난해 취재 결과 쉼터 이용률이 저조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다를까요? 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찾았던 당진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당시 쉼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8명. 상가 밀집 지역이 아니다 보니 배달이 잘 안 잡히는 지역이라 쉼터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후미진 곳에 있고 그리고 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기사들이 좀 가기가 수월하지가 않아서. 과연 올해는 달라졌을까요? 이번 달 새롭게 문을 연 이동노동자 쉼터입니다. 카페나 식당 등이 밀집해 있는 번화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쉼터와 달리 유동인구가 많고 배달이 잘 잡히는 지역이다 보니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전한 쉼터에는 오토바이를 댈 수 있는 주차장까지 마련됐습니다. 기존 쉼터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충남도가 쉼터 위치를 옮긴 겁니다. 대덕동에 있는 쉼터가 약간 좀 운영이 좀 미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듣고 당진 시청의 의견도 좀 들어서 배달하는 그 기사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리운전 기사분들인 이동 노동자들이 좀 더 접근이 좀 편하고 좀 더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좀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편의점 등을 활용한 간이 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잦아 쉼터까지 못 가는 노동자들을 위해 간이 쉼터까지 마련한 겁니다. 당진 지역 내 간이 쉼터는 모두 4곳, 접근성이 좋다 보니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낮에도 그거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 많이 오셔요. 저희는 상권이다 보니까. 그렇죠. 반면 많아요. 평상시는 뭐 2번, 3번 막 이렇게 계시고 한데 금토일은 많이 와요. 충남도는 쉼터 조성 관련 사업비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의 정부 공모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쉼터 공간을 활용해 이동 노동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지적장애가 있는 친딸을 10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딸을 수십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 국내 최초 지속가능 항공유 SAF 종합실증센터가 들어섭니다. 서산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SAF 전주기 통합생산기술개발 종합실증센터 구축 입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약 3천억 원을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회 간접자본 사업 외 정부 공모사업으로는 서산시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SAF는 폐식용유와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한 원료로 생산된 항공연료로 화석연료 대비 최대 80%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습니다. 서산시는 오는 2026년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7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종합실증센터는 원료 확보에서부터 연료 생산,
시험, 평가, 검증까지 지속가능한 공유의 모든 과정에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산시가 최초로 이러한 선정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리딩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큰 기대가 됩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정 주요 이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만 임시국회에서 충청권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예측인데요.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시국회 역시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여야 대립이 고조될 경우 충청권 핵심 과제들은 또다시 표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히지만 현재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을 연결하는 충청광역철도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들의 설득에도 지난해 말 국비 확보에 난항을 겪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 역시 지난해 말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2026년을 목표로 첫 발을 내딛었으나 임시국회에서 관련한 논의가 되지 않는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학생 인권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학생의 70.6%가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 중 교원은 53%, 학생 보호자는 69%가 같은 대답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의 83.5%와 교사의 92.2%가 모든 사람의 인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생은 82%,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81%와 74%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모두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교육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서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이며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안과 진단서와 자격증명서 등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백내장과 녹내장, 안검하수 등의 수술 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전 발생한 의료비와 통원 치료비, 일부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청양군이 올해 관광도시 조성의 해를 맞아 숙박업소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청양군은 간판 교체, 출입 자동문 설치, 화장실 개보수 비용 등으로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2년이 지난 지역 내 숙박업소입니다. 단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늘 17일까지 청양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근흥면 냉금지구를 대상으로 배수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안군은 국비 약 106억 원을 들여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인 냉금지구의 배수로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올해까지 시행 계획을 세운 후 오는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태안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64헥타르에 해당하는 농경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의회가 입법과 법률 고문을 위촉했습니다. 입법 고문으로 위촉된 박광호 교수는 순천시의회 4선 의원으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안영진 변호사는 단연간 자문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2027년 1월 31일까지 법령 해석과 입법 정책, 의사 운영과 의안 심사 등의 자문 업무를 맡게 됩니다. 태안군이 농촌 내 친환경 간이 화장실 설치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올해 친환경 간이 화장실 구입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여성 농업인과 단체는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태안군 농정과 농촌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에 봉양수당을 지급합니다. 예산군은 효를 장려하고 부모 봉양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80세 이상 어르신 1명을 부양하는 가구에는 매달 3만 원이, 2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에는 1명당 월 2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예산군에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고령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태안군민 300명입니다. 대상자에게는 활동량 측정기와 건강기기 등이 제공되고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의료진의 건강 컨설팅이 제공됩니다. 또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대면 교육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청양군이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입니다. 대상 질환은 전립선과 요실금, 심혈관 중재술 등입니다. 대상자는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후 서산과 홍성, 공주, 천안 등 지방의료원 4곳에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예산군이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드론의 농업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 절반을 대상자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항공법규와 비행이론, 비행실습 과정으로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태안군이 여성 농업인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태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 15명으로 우선 선정 대상은 50세 이하 여성 농업인과 여성 농업 경영주입니다. 대상자들은 국내 소재 민간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한 후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도 인정되며 교육비와 숙박비 등 교육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해 인당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태안군을 통해서 하면 됩니다. 당진 소방서가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진 소방서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소방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통해 공직사회가 헌혈 문화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군이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습니다. 공익직불금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건축물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됩니다. 또 의무교육 이수와 영농일지 작성 등 공익직불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비대면 접수는 2월 한 달간, 방문 접수는 3월부터 2달간 받습니다. 태안군이 경로당 순회 주치 사업을 시행합니다. 태안군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의과 공중보건이 5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은 오는 12월까지 경로당 230곳을 찾아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진료에서는 침치료와 혈압 측정 등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